7시 전에 시간 맞춰서 보고 적당히 끊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자, 갑니다. 자, 148번. 하면 돼? 정희씨, 148번 맞아? 음. 자, 간다. 집중해서 잘 듣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은지 못 알아듣는지 물어볼 거야. 이 확인하면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치면 뭐 이거 한번 놓치면 중간에 쭉 다 놓치는 거거든. 자, 읽어보자. 나도 놓치면 고민해야 돼. 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를 자, 1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t, 절대값 x 마이너스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요렇게 함수 fx를 정의하지.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t가 1보다 클 때에는 0으로 정의하자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함수 gt를 인테그랄 k에서 k 플러스 8까지 fx 코사인 바이 x라고 하자. 그럴 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 읽어도 뭔 소린가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일단 읽읍시다. 집중해서 읽어야겠지만 함수 gt 얘가 이걸 적분한 건데 얘를 이 fx하고 코사인 바이 x를 곱한 걸 적분한 건데 그거를 k부터 k 플러스 8까지 적분한 거야. 그놈은 t가 알파에서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g알파가 음수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알파1, 알파2 쭉쭉쭉 해서 알파 m까지라고 하자. 단 m은 자연수입니다. 그럴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알파 i가 45이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k-파이 제곱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g 알파 i의 값은 얼마인지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이게 2018년도 가형 30번 문제였습니다. 뭐 짝수홀수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죠? 그죠? 뭐 이거는 보기만 바꾼 거거든. 자, 뭔 생각이 들어? 뭔 생각이 드냐? 일단 한번 생각해봐. 무슨 말인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들면 그게 생각이 들면 그게 용한 거야. 어. 이게 문제 구조가 그렇게 딱 한 방에 읽어가지고 보이도록 안 만들어져 있어. 그게 킬러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 그냥 읽어서는 생각이 안 들게 문제를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 그 사실이 우리가 킬러 문제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접근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 말에 동의합니까? 그냥 읽어서 무슨 말인가는 알 수 없다는 거는 알겠니? 음. 그래, 그냥 읽어가지고 이뭔 소리고 뭐라 써놨는데 뭐 영어하고 숫자하고만 때리 섞어가지고 뭐 인테그랄 기호 쓰고 뭐 수학인갑다 하는데 그냥 읽어가지고는 모르죠. 실제로 여러분 대학 가서 어떤 학점을 따고 공부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사실은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이나 뭐 어떤 과학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어렵다. 여러분들이 뭘 전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를 가든 마찬가지야. 그치?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학점을 따고 공부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잖아. 단순하게 이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공계를 갈 것 같으면 암기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느 과를 가더라도 역사학과를 가든 뭐 어디가를 가더라도 암기로 공부하는 거는 대학 가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암기는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통해서 역사도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게 스토리가 없는데 무슨 역사야? 역사라는 게 스토리인데.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말들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자세하게 들다 봐야 된다. 뭐든지. 앞으로 공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킬러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될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 좀 고난도 아주 차원 높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냥 읽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그거는 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만히 들다 봐야 돼. 가만히 들다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fx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지. fx가 뭔지를 모르는데 gx를 어떻게 생각할 거고 gx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 박스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죠? 그럼 fx부터 한번 들다 봅시다. fx란 건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x-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1 마이너스 절대값 x-t래. 그러면 일단 범위부터 생각해보자. 절대값 x-t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뭐예요? x가 어디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야? x-t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뜻이지. 그죠? 곧 x가 어디 사이에 있다? t-1하고 t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에 x가 있으면 t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t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 떨어진 위치죠. 그 위치에 x가 존재할 때에는 그때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졌어. 1 마이너스 절대값 x-t. 근데 얘를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얘는 일단 바로 또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지. 그래서 절대값 x-t부터 생각하자. 절대값 x-t는 어떻게 그리지니? t를 기준으로 이렇게 v자가 되죠. 왜 v자가 딴 데 가냐? t를 기준으로 이렇게 v자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절대값 x-t야.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어. 여기에. 그럼 걔는 뭐야? x축 대칭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절대값 x-t.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위로 얼만큼 1만큼 들어 올린 게 앞에 1 갖다 붙인 거죠. 플러스 1한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 선이 위로 1만큼 들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 여기가 얼마냐? 얘는 t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x자리에 t 플러스 1 들어가면 이게 1 되죠? 1 빼기 1 되니까 0이 돼. 곧 여기가 t 플러스 1이란 이야기고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요 범위에서의 이 함수라는 거 모양이 이런 3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봤던 겁니다. 1학년 때. 자, 그래서 요 공간을 위해서 요걸 지우고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자, 절대값 요 놈을 그냥 바로 한 방에 그릴게요. 얘는 t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만큼씩 떨어진 t-1과 t 플러스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선이에요. 이렇게. 단 요쪽 기울기하고 요쪽 기울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다?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요 빨간 선 모양이 fx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공식 이해됐죠? 정의식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이제 fx가 뭔지는 알았어. fx는 어떤 t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만큼씩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삼모양이 되는 거야. 삼모양이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자,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이제 gt라는 애는 어떻게 만드냐? 이건 t의 함수인데 걔는 어떤 홀수 k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가 홀수예요. 홀수 k랬다. 홀수. 요 홀수란 말을 신경을 써야 돼. 홀수 k에 대해서 1, 3, 5, 7, 9 이런 홀수 k에 대해서 홀수부터 그 홀수부터 홀수 플러스 8까지. 그럼 여기가 홀수니까 얘도 홀수지. 8 떨어진 홀수까지. 그 사이에서 fx하고 코사인 파이 x를 곱한 걸 적분한 거를 gt라고 한대.
그럼 이것도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렇게 되면 밑에 이 박스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T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fx란 애는 t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걔를 그릴 수는 없어요. 걔를 그릴 수는 없고 코사인 파이 x만 그냥 일단 그려보자. 자, 요 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여기 지금 요거를 하고 요걸 곱한 거를 그릴 수는 없다. 왜? 지금 fx는 t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곱한 함수를 그리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x만 먼저 그려보자고. 자, 이 문제 핵심은 이 코사인 파이 x를 잘 그리는 거야. 요걸 좀 크게 그려야 됩니다. 어디다 그리냐? 밑에다 그리자. 밑에가 제일 공간이 넓으니까. 자, 코사인 파이 x가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파이 x는 x축상에서 주기가 얼마지? xy좌표 평면에서 2죠. 그래서 이만큼만의 코사인 그래프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모질하네. 자, 내가 5칸을 그렸다. 왜 5칸을 그렸을까? 눈치챘습니까? 이유를 알겠어? 왜 5칸 그렸는지?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K부터 K 플러스 8까지 한대. 그럼 그거는 간격이 얼마야? 8이지. 8 떨어져 있지. 8 떨어져 있는데 근데 K가 홀수랬어. 따라서 1부터 9까지나 3부터 11까지나 5부터 13까지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부터 9까지가 들어가는 모양만 먼저 그릴 거야. 그래서 5칸을 그린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10이죠. 그죠? 그렇게 먼저 찍은 거다. 0부터 10까지. 자, 필요하면 이제 이걸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칸을 그린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코사인 파이 x는 이렇게 그리죠. 5번 그려야 된다. 이해만 하면 뭐 5번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로 처음 풀 때는 5번을 그릴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이놈이 코사인 파이 x를 그린 거야. 근데 요 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요 fx 그래프가 이거랬잖아. 이 빨간 선을 여기에다가 얹어 다시. 근데 t는 변하는 위치야. 그렇게 빨간 선, 이 빨간 선을 요 어딘가에 얹는데 요것도 간격이 요소 요까지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얘도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전부 다 2가 됩니다. 2, 4, 6, 8, 1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딱 얹히면 이렇게 얹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변하면 이렇게 주기가 똑같은 이 간격을 가지고 주기하고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저 삼각형 모양이 그려질 거라는 걸 일단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요 놈의 주기하고 요 폭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소까지가. 길이 이로써. 그렇게 일부러 문제를 맞춰놓은 거다. 그게 또 안 맞으면 문제가 억수로 더 복잡해져. 자, 그럼 이제 요 놈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일단 K가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K 홀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홀수인 K가 1일 때를 생각하자. 1이 아니고 3일 때는 그냥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 어차피. 그럼 1이 되면 1부터 9까지 얘를 적분해야 돼.
그죠? 일단은 요 식을 생각해 봅시다. k가 1이 될 때, 요때 요거를 적분한 걸 생각을 하자고. 그게 gt라고 할 때, 이 gt가 어떠한 값의 변화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왜? 이제 요까지 해놓고 박스를 읽어볼게요. 박스에서 gt는 t가 알파일 때 극소가 된대. 알파일 때 극소가 되고, 극소라는 건 제일 작은 위치를 말하죠. 작아지다가 커지는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G알파 값이 적분값이, 이게 적분값인데 그 적분값이 음수가 되는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자. 극소가 되는 위치인데 극소 값이 음수가 되는 위치들을 생각하자고. 그때 그 알파라는 건 t 값이다. 어디를 기준으로 얘를 그려서 적분을 하면 적분 값이 음수가 되냐는 거야. 극소가 되냐는 거야. 그리고 그 극소가 되는 것 중에서 음수가 되는 게 어딘지를 찾아야 돼. 그 t 위치를 찾아서 그거를 작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걔가 알파1, 알파2, 알파3 중에서 알파m까지라고 하자. 단 m은 자연수야. 그럴 때 그거를 다 더한 게 그 알파 값들, 극소 위치들을 다 더한 게 45가 된대. 그럼 문제 핵심은 이제 극소를 언제 가지냐는 거예요. 언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거는 그냥은 안 된다, 절대. 여러분들이 t 모양을 요 코사인 파이 x 그리는 데다가 이 선을 그린 거를 변화를 시켜 가면서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대충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계산이 아니고 그냥 이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말로는 안 되잖아. 실제로 그려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t가 자 처음에 t가 음수 쪽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1부터 9까지만 할 거다. 맞죠? 요 부분부터 요까지만 적분할 거야.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근데 t는 실수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실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 만든다고 하면 t가 만약에 요점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있으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나머지 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나머지 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1부터 9까지 적분하면 0하고 곱한 걸 적분하잖아. 그럼 그거는 0이죠. 맞아요. 그러면 t가 언제부터 0이 아닌 값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t가 얼마가 될 때부터. 0이 될 때부터지. 0이 될 때는 딱 0이지. 그죠? 0이 될 때는 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돼. 맞냐? 이렇게 되면 요때는 요 부분은 쭉 이렇게 선으로 갈 거니까 0이야. 어차피 1부터 9까지 적분하면 0이야. 근데 그 놈을 얘만 옮기면 안 되는데 한 방에 그려야겠네. 잠깐만 다시 그릴게. 아, 다시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한 방에 그려야 되는데 왜 두 방에 그려? 잠깐만요. 네, 두 방에 그리면 안 된다니까. 자꾸 두 방에 그리네. 한 방에 그려야 된다. 그래, 됐다.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선이 왜 이래? 다시 미쳤구나. 내가 왜 이거를 거꾸로 돌리길래. 여기서 요 모양이거든.
요 모양이 처음에 0에 있으면 적분하면 어차피 쭉 0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살짝 옆으로 옮겨져가. 조금씩. 이렇게 옮겨지면 자, 여기 윗부분에 선이 생겼죠? 그죠? 1부터 9까지 적분할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곡선이 있어 없어? 있지? 맞죠? 그럼 그거를 곱한 걸 적분하니까 이제 적분값이 0이 아니고 생기기 시작하지. 내 말 맞나? 요가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요 놈이 이제 여기 1부터 적분할 때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분값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요 딱 0에서부터 옆으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럼 그래가 얘가 왜 선택이 안 돼? 이래가 옆으로 쭉 가. 가기 시작하면 적분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작아지는 거예요? 확실해? 그러면 거래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순간에 이렇게 왔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치자. 값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보면 그때 값들이 이렇게 곱한 게 되거든. 그러면 최대의 양수일 때하고 최소의 음수일 때를 최대의 음수일 때 절대값이 제일 큰 두 개를 곱한 상태로 선이 그려질까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값은 제일 큰데 부호가 딱 반대가 되는 걸 곱한 상태가 요 순간이야. 그러다가 옆으로 가면 얘가 이제 쭉쭉쭉 변하면 값이 이제 어정쩡해져. 어정쩡해지다가 얘가 왜 이래? 어정쩡해지다가 얘가 요까지 딱 가면 어떻게 되니? 양수로서 제일 큰 두 개가 곱해지는 상태가 되죠. 어차피 이쪽은 0이 돼버리고. 내 말 맞아요? 음. 그러면 언제 제일 작아졌노? t가 어디 있을 때? 아까 딱 여기 있을 때 제일 작아졌죠.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걸 곱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밑에 가 있는데 여기가 1일 때 제일 뾰족해지는 상태가 제일 커진 위치지. 그죠? 따라서 두 개를 곱했을 때는 fx 코사인 파이 x는 제일 값이 작을 때가 요 순간이 돼. 맞나? 그러다가 2가 딱 되면 얘가 2가 왜 끊어져? 2가 딱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커지는 순간이 돼. 극대가 되는 극대. 요때가 극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다시 가서 이제 쭉 가서 얘가 이렇게 3회 여기가 3이거든요. 3회 갔을 때는 또 제일 작아지지.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걸 곱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다가 제일 커졌다가 제일 작아졌다가 제일 커졌다가 제일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따라서 처음에 t가 0일 때는 0이 값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살짝 옆으로 움직여서 값이 점점 어찌 된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서 t가 1 될 때 값이 제일 작아집니다. 그럼 극소가 되는 최초의 위치가 얼마야? t가 얼마일 때? 1이 되죠. 맞아요. 1일 때 제일 작아진다.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서 이 선이 옆으로 쭉 가서 언제가 될 때? 3 될 때. 아까 얘기했잖아. 3 될 때 또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3 될 때 요때 최대 최소가 되어서 또 제일 작아져. 그 다음에 5 될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제일 작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부터 9까지 적분했을 때 극소가 될 수 있는 건 요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이렇게 홀수가 될 때 극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위치들은 전부 다 적분값이 얼마야? 이제 0이야. 그지? 나머지 위는 여기 마이너스 1이나 11이나 이런 상황 홀수가 될 때는 그때는 적분값이 안 생겨요. 전부 다 0으로 됩니다. 0으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의 적분값에 대해서 선이 요 부분이 0이라는 선을 그려서 적분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게 K가 1 될 때의 극소가 되는 위치들이야. 근데 그 극소가 되는 위치들을 합하니까 45래. 요거 합하면 얼마고? 25. 그럼 생각해봐라. 45가 달라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자. 어차피 이거는 무한이가거든? 그러면 T가 어차피 5개인 건 똑같아. 5개인 건 똑같다고 할 때 얼마가 될 때 합해가지고 45가 되노? 똑같이 여기 이제 평행이동을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3부터 11까지나 5부터 13까지나 하면 어차피 이 모양이 평행이동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합해가지고 45가 달라치면 가운데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9. 그러면 7, 5. 그 다음에 11, 13. 맞죠? 그럼 K를 얼마로 잡아야 이런 극소 위치가 생기지? K를 1 잡으면 이렇게 된다. K를 그럼 얼마부터까지로 잡아야 된다? 5부터로 잡아야 되죠. 맞아요? 5부터 적분하는 걸로 해야 여기 5부터 적분하는 걸로 해야 똑같이 해서 극소 위치가 5군데가 이렇게 생겨서 합이 45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는 5야. 말이 좀 많이 어렵다. 이해될란가 모르겠다. 고은씨 이해됩니까? 정인씨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K가 5야. K가 5면 그때의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극소 값을 구해야 돼. 우리는 그때 그 생기는 극소 값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를 구했냐면 알파1이 5이고 알파2가 이게 알파1이고 이게 알파2고 이게 알파3고 알파4 알파5를 구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그것은 G 알파1이라는 것은 G5를 구해야 돼. 근데 그 G5는 딱 5부터 적분을 시작할 때 여기 5부터 적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요 빨간 선하고 요 선을 곱한 거를 적분하는 거예요. 맞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0이에요. 여기는 쭉 0으로 가기 때문에 5부터 13까지를 적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기는 적분 위치는 5부터 6까지만 적분하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적분이 필요 없죠. 왜? 전부 다 0이니까 어차피 0으로 간댔잖아. 요 빨간 선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차피 0이거든. 맞죠?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 5부터 6까지 뭐를 적분하면 됩니까? 요 ft하고 fx하고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fx를 요거 5에 맞춰서 t가 5 될 때니까 5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가만히 들다 보면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결과적으로 이 선하고 이 선을 곱한 것은 또 똑같은 게 딴 데 있지? 어디에 있니? 어차피 적분값은 똑같은 게 생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랑 같냐? 아니. 저 제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쪽. 요거를 이렇게 계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이 식이 5일 때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절대값 요 곡선을 요 선을 잡아야 되고 요 선을 구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 그것은 처음에 요렇게 있을 때 그때 요 선하고 곱한 거를 적분한 거랑 같냐? 1에서 2까지 그거를 적분한 거랑 같냐 안 같냐? 같지, 그죠? 같은데 그걸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걔는 어차피 이거 두 개가 1의 대칭인 상태니까 0에서 1까지 이 선하고 이 선을 곱한 거를 적분한 거랑 같죠. 어차피 x는 1의 대칭이 되는 모양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G5라는 것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fx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한 거랑 같아. 됐습니까? 계산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거다. 근데 0에서 1까지 이 선은 뭐야? 여기가 1이니까 x죠. 따라서 0에서 1까지 x 코사인 파이 x dx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부분 적분한 거랑 같은 거다. 요 부분 적분한 거랑. 어차피 요 반쪽에 적분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슨 적분이야? 뭔 적분? 예. 부분 적분 중에서도 뭐죠? 그적, 미적, x. 그 다음에 적 파이분의 1에 사인 파이 x. 맞니? 간만에 보자. 마이너스 미 1이고 적하면 얘 전체 통째로 적분해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 파이 x. 맞아요? 요것이고 얘를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돼. 0부터 1까지. 그럼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여기에 얘 때문에 0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없어. 그러니까 요 부분만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마마니까 뿔로 바뀌지. 그러면 파이 제곱분의 1의 코사인 파이 x에다가 1부터 0까지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 0부터 1까지요. 1부터 0, 0부터 1까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돼. 1이 돼.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코사인 0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파이 제곱분인데 그걸 빼야 되죠. 그래서 이 적분값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야. 그래서 G5는 얘입니다. 그 다음에 G7은 그 다음 위치인 적분값의 위치는 얼마일까? 7위치에서의 적분값.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5부터 13까지 적분하는 거야. 적분 구간이 5부터야, 5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만, 요 부분만 요소 요까지만 적분한 거라고. 근데 7이 되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7이거든. 그렇지. 얘는 그러면 반쪽만 생기는 이거 옷 모양이 다 생겨. 하나가 다 그려집니다. 따라서 얘는 여기는 반만 생기거든. 요소 5부터 7, 6까지만 적분한 게 생기는데 4부터 5까지가 없어져 버리잖아. 요소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적분이 안 되는데 얘는 그게 다 생기기 때문에 두 배를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야. 이게 얼마 얼마 같지? 지 얼마, 지 얼마, 지 얼마. 지 9일 때 같고 지 11일 때 같죠. 그 다음에 지 13은 다시 끝에 13이 가면 그때는 반대쪽으로 반이 되죠. 그죠? 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9까지하고 똑같은데 9일 때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 반이 없어져 버려. 이쪽만 생기죠. 이쪽만. 요소도 여기까지만 적분한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또 G13하고는 이렇게 G13은 얘하고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G 알파 i를 다 더한 값은 이때 m은 5다. 5개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다 더한 것은 요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가 몇 개 있는 거하고 똑같니? 4개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 두 개는 반개고 얘가 온개짜리 3개잖아. 온개짜리 3개, 반개짜리 2개. 합하면 총 4개지. 따라서 얘가 4개. 거기에다가 파이 제곱을 곱한 걸 빼고 K는 아까 얼마였죠? K가 얼마였다? 5로 잡았어야 됩니다. 처음 출발 위치를. 그래서 5에 빼서 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없어지고 5 더하기 16에서 답은 얼마가 된다? 21이 구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걸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킬러 문제라서 한번 다음에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그때 설명할게요. 잘 들다 봐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워낙 내용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런 문제 유형에. 그래서 자, 이때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fx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먼저 그립니다. 뭐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양을 우리가 이게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k를 먼저 정해. k가 홀수를 했으니까. 그럼 k가 1 될 때는 1부터 9까지 적분한 거다. 그럴 때 fx 얼마하고 코사인 파이 x를 곱한 거를 우리가 적분할 수가 있는데 적분을 못해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코사인 파이 x만 이렇게 1부터 0부터 10까지 그려놔. 1부터 9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 그려놓고 그럴 때 이놈을 움직여 가면서 이제 그 적분값이 어떤 변화 상태가 되는지를 상상을 해야 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0이지. 요는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죠? 여기 1부터 쭉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옆으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적분값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걔가 움직여서 1 될 때가 요 상태가 될 때 fx는 제일 뾰족한 데가 제일 큰 게 되고 코사인 파이 x는 제일 작은 게 되니까 아, 값이 제일 작아질 때구나. 그럼 그때 거기서 극소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가 옆으로 쭉 가면서 얘가 이제 극소가 되는 위치가 홀수 위치에서 극소가 계속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그 극소값은 1부터 9까지만 적분할 때는 그게 5개가 생깁니다. 1, 3, 5, 7, 9. 근데 그래가지고 합하면 45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K를 얼마로 잡았어야 된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합해가지고 45가 달라치면 K를 가운데를 9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처음 위치가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K를 5로 잡아야 됩니다. 5부터 13까지 적분한 걸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적분값을 계산하는데 G5라는 것은 5부터 6까지 요 상황을 적분한 거다.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왜?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적분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쪽으로 잡으면 요 상태일 때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0에서 1까지 fx 코사인 바이 x를 적분하면 되고 그럴 때 fx는 x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정비적 써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5하고 13은 마지막하고 처음은 반만 생기기 때문에 반개. 나머지는 그냥 전체 적분값이 다 되니까 G5에 대해서 얘들은 2배가 된다. 요 세 개는. 그리고 끝에 2개는 그냥 그 값 반개 값이 그대로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변화를 추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숨 좀 돌리고 물 한 잔 먹고 계속 할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킬러 문제 다 푸는 게. 그래도 뭐 어거지로 해서 161번까지 하면 끝이 돼. 그래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9번. 자, 이거 작년 6월 문제. 30번 문제였어.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미분이나 그런 데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하면 풀 수 있을지도 몰라. 난이도상 앞에 있는 문제보단 쉬워요. 근데 뭐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다. 뭐 어렵기는 몇 가지로 어려운데 그래도 문제 설정이 그래도 좀 쉽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a sin 세제곱 x 더하기 b sin x다. 그럴 때 그 함수 fx가 f 4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2, f 3분의 파이는 5 루트 3 루트 2, 그 다음에 f 3분의 파이는 5 루트 3인 관계를 만족을 한다. 자, 그러면 요까지 먼저 끊을게요. 요 뒤에 읽어도 되는데 요까지 끊으면 AB를 결정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 AB를 계산을 해봐라. 요 두 개 가지고 요거는 아무 이유 없이 주고난 건 아닌데 일단 AB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어난 거기 때문에 AB를 미리 구해 놓읍시다. 계산해봐.
오케이. A가 16, B가 마이너스입니다. 계산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쓸게. 뭐 이거는 천천히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연립방정식 아니죠. 중학교 뭐 2학년 수준이야. 루트 2, 루트 3 약분하고 나면. 그럼 fx가 얘예요. 자, 요 놈인데 요 그래프가 뭐냐면 이걸 그려놨어.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이걸 그리는 거는 억수로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요 출제자가 야 이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너가 대충 알아보라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주워놨어. 실제로 요거는 이걸 그리는 거는 억수로 이거 이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이제 풀이의 급수라고 배우거든. 그 풀이의 급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풀이의 급수가 뭐냐면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전부 다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 함수가 있는데 이런 파동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걸 응용해서 뭐 문제 내기 싫었나 봐. 그래서 대학교 과정에 있는 그런 문제를 대충 섞어가지고 그렇게 내놨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요 sin x가 제일 클 때가 얼마야? 1이잖아. 그죠? sin x의 최대값은 1입니다.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4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14예요. 여기가. 요 그림상에서 요 제일 높은 위치가 14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t를 1과 14 사이의 자연 어떤 수로 잡재, 어떤 실수 t를 1과 14로 잡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1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야 돼.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없어요. 나는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제일 낮은 위치 보이죠? 그림상에서 아까 우리가 fx식 잡았던 걸 그림을 그리면 요 낮은 위치가 있을 건데 이 낮은 위치를 계산하면 이게 1보다 작아. 내가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 6분의 얼마 나온다. 그게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거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잡는다 이 뜻이라고 보면 돼. 아무 때나 이렇게 중간에 잡는다 이 뜻이야. t를. 그렇게 가로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놈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x 좌표 중에서 양수인 것을 작은 순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하자. 그럴 때 그 n번째 수를 xn이라고 하지. 다시 말해서 여기가 뭐란 이야기야? 처음 맞는 요 위치가. 여기를 뭐라 둔 거래? 그렇지. 여기가 x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가 x2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여기가 x3, x4 그죠? 그러면 이 x1, x2, x3, x4들도 전부 다 t가 변하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요 t는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변합니다. 변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위치들을 잡아 나가자고. 계속. 그럼 무한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잡아 나갈 때 그 위치 xn에 대해서 cn이라는 값을 3분의 루트 2,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 f 프라임 xn분의 t dt라고 하자. 그거를 적분한 거라고 하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cn을 첫 번째부터 101번째까지 구해서 다 더한 것을 계산해 봐라 하는 문제. 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자, 문제 설정은 간단합니다. 여기 요 함수 fx, 아까 우리가 구한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가로선을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x 위치들을 x1, x2, x3 쭉 해나갈 때 생기는 그놈에 대해서 이 식을 계산했을 때 c 값을 다 구해서 더한 걸 계산해 봐라.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보면 내가 누차 이때까지 많이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냥 CN을 구하려고 선비는 거는 힘들죠. 그죠? 그게 일반화된 상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생각하는 건 힘들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뭐 하자? 구체적으로 n이 1일 때를 먼저 생각합시다. 항상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x가 n이 1일 때 딱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n이 1일 때를 생각해. C1을 생각해. C1. 그러면 C1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f 프라임 x1. x1은 처음 맞는 요 위치였다. 요 위치 분의 요 위치를 해서의
f 프라임 도함수의 값분의 미분계수 분의 t의 dt래. 자,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보자. 일단 fx는 얘입니다. 뭔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안 들어? 아무 생각 안 들면 안 되는데. 우리 때까지 많이 배웠잖아.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fx1이 얼마야? t죠. 근데 x1도 t 변하면 변하지. 그러니까 x1이 상수가 아니다. 이 t가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 가로선이기 때문에 t는 변해. t 변하면 x1 얘도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럼 둘 다 변수야. x1도 변수고 t도 변수입니다. 그러면 t하고 x1에 대해서 요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지? x1으로 이걸 변형한다면 x1에 대해서 여기는 뭘 써야 됩니까? 음? x1으로 이 식을 고쳐 쓴다면 여기는 뭘 써야 되냐고. 그렇죠. 역함수 써야 되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t야. 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요 놈은 뭐야? x1에서의 이 접선 기울기지. 그죠? 근데 그게 역수로 들어가 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어. 분모에.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있냐? 응? 뭐라고? x2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지. 역함수 민법이 생각나야 되죠. 여기서 얘를 gt라고 하잖아. 그냥 이름 붙이기를 f 인버스라고 하면 또 미분하는 게 힘드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g 프라임 t는 뭐 됩니까? f 프라임 gt분의 1 되죠. 맞아요. 역함수 민법에 의해서 서로 역함수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맞니? 그럼 그때 얘에 대해서 여기 gt가 뭐야? gt가 뭐예요? x1이지.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 x1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따라서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t 곱하기 g 프라임 t dt가 됩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f 프라임 x1 분의 1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그럼 요걸 그림으로 내가 다시 설명할게. 여러분들이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이해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야. 전에도 한번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그것은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여기를 y축으로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요 기울기가 요렇게 좀 많이 뾰족한데 이 기울기가 뭐예요? f 프라임 x1이지. 그죠? 근데 그 놈을 축을 바꾸자고. 여기를 x로 y축으로 보고 여기를 x축으로 보면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 이 놈의 기울기라는 건 뭐다? 얘 기울기는 이렇게 된 기울기는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게 g 프라임 t가 되죠. 맞아요. 여기가 t니까. 여기가 t일 때 그 t 위치에서의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개는 같을 수는 없지. 그것은 이 t라는 건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얘의 역수가 얘가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가 되면 그게 역함수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접선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역함수 민법의 원리가 그런 거거든. 역수를 만들면 그 지점에서 역수를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fx하고 g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하면 f'x1이 x1 분의 1이 곧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t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 민법에 의해서. 자, 그럼 그때 이제 이 식을 계산하면 돼. 이 식은 어떻게 계산할래? 그렇죠. 부분적분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이 두 가지거든. 이거 대학 가면 다시 배우는데 잘 들어. 일단 부분적분을 할게. 부분적분을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은 부분적분을 할게요. 그럼 미분 쪽을 t 잡고 적분 쪽을 g 프라임 t라고 하자. 얘 미분하면 1이고 얘 적분하면 gt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자 요거 두 개 곱한 거 t gt에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gt dt가 됩니다. 그죠? 그럼 봐봐봐. 이걸 계산할 게 아니고 자 요거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게.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요 부분 요 계산은 뭐냐면 요 계산은 여기 있는 요 계산은 자 5루트 3을 집어넣어. 5루트 3은 뭐였냐면 이 함수 fx에 대해서 x가 3분의 파이가 될 때 여기 3분의 파이가 어딘가 있을 때 거기에서의 함수 값이야. 그죠? 5루트 3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3루트 2라는 거는 x가 4분의 파이가 될 때의 함수 값이야.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요 부분만 내가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설명을 위해서. 사실은 요거는 뭐 선을 그냥 이렇게 그리자. 요 부분이 좀 꼬여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올라가는 선으로. 원래는 이 선 아니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왔다 갔다 요렇게 돼 있는 건데 그냥 뭐 편의상 요 부분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고. 하면은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함수 값은 여기가 3루트 2가 되고 여기가 5루트 3이 돼.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5루트 3 곱하기 거기에서의 역함수 값은 얘지. 해당되는 역함수 값 3분의 파이를 곱한 거에서 뭘 빼래? 3루트 2 곱하기 여기에서의 해당되는 x 위치 4분의 파이를 곱한 걸 빼래. 그럼 뭐예요 그것은? 이거지.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얘죠. 이해됩니까 이거? 우리 역함수 이 적분에서 역함수 문제 섞어서 생각하는 문제에서 이거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거 나왔었죠. 이거 이해되죠? 요게 요 빗금친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 고은씨 이해됩니까? 오케이. 고은씨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자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GT라는 선은 이 선을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거든. 여기를 Y축으로 보고 역함수니까 이 선을 그렇게 봤을 때 요 위치에서 이걸 적분한 거야. 그럼 따라서 이 부분이란 건 뭐냐? 여기야 여기.
그럼 그걸 빼버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를 적분한 거랑 같냐 이게. 이게 뭐하고 똑같아. 야, 이 빗금친 부분에서 빨간 부분 뺐다. 그럼 그게 뭐냐? 어디 어디? 얘잖아 얘. 얘가 뭐냐고. 이게 y는 fx 곡선이야. 그러면 남은 부분은 여기거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그냥 fx를 적분한 거네. 맞나? 이해됩니까? 자,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내가 수식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대학 가서 배우는 건데 수식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에도 이 표현, 어제도 이 표현, 그 월요일에 이 표현 나왔었는데, 이 표현을 앞으로는 부분적분을 하지 마시고, 역함수일 때는, 역함수가 될 때는 부분적분을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자, t가 뭐랬어? fx1이랬지. 그럼 요 t 자리를 fx1으로 바꿔. 그럼 얘는 인테그랄 fx1이야. 그 다음에 요 놈을 양변 x1이 gt라는 놈을 양변 미분해보자. 여기서 x1이 gt랬죠. 서로 역함수 관계라서. 요걸 양변 미분하면 dx1이 뭐 돼요? g't dt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요 g't dt가 뭐란 이야기야? dx1이지. 그럼 이렇게 바꾸면 해당되는 적분 구간은 x1 쪽으로 적분 구간을 바꿔야 됩니다. gt가 3루트 2가 될 때의 x1 값은, 해당되는 x1 값은 얼마라고 돼 있어? 4분의 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5루트 3 되는 건 3분의 파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요게 이런 폼으로 역함수 모양으로 주어지면 이걸 분석하면 요건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고쳤으면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는 거. 뭐 잘 안 되면 그냥 분석해서 하세요. 근데 그냥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시고, 역함수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fx1은, 요거는 x1은 변수니까 이걸 x로 바꿔도 관계없죠. 그럼 요거예요, 요거. 요걸 요렇게 고쳐도 무방하죠. 연적분 변수에 무방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fx는 알아. 그럼 fx 하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얘가 16 sin 세제곱 x 마이너스 2 sin x dx입니다.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얘 적분 어떻게 하지? 자, 이것만 하면 끝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6 sin 세제곱 x 마이너스 2 sin x 적분. 어떻게 해? 뭐 이거 내신 문제다, 내신 문제. 응? 뭐 묶어야 돼요? 2 묶어내고 또 sin x 묶어내면 되죠? sin x 묶어내면 8 sin 제곱 x 마이너스 1에 뒤에 sin x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럴 때 얘를 뭐로 바꾸자?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죠. 코사인으로 바꾸시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들어가면 8 빼기 1 되지. 따라서 7 마이너스 8 코사인 제곱 x 사인 x dx가 돼. 그럼 얘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서 적분하는 그런 문제죠. 그죠? 계산해봐. 자, 산수를 직접 해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구합시다.
자, 구해보세요, 이거. 응? 아닌데. 분수 나온다, 분수. 3분의 얼마 나온다. 아, 다 계산해서? 다 계산하면 얼마? 12? 3분의, 그래, 3분의 36 맞아. 그 답은 12 맞아. 끝까지 하면 답은 10인데, 그거는 요거 계산한 게 아닌데, C1만 그 계산한 거잖아. 여기 C1 안 하고 한 건데. C1이 얼마라고? 3분의, 불러봐. 17 루트 2 마이너스 19지. 맞냐? 맞다. 맞다. 요거 계산 맞습니다. 열심히 계산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치환해서 계산하시면. 그럼 이제 C1은 요거야. C1은 요건데, 이제 C2를 구해야 돼, C2. 그죠? C2 해가지고 100일까지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구조를 돌다 보면, C2라는 것은 F'X2 위치거든? X2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것은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뭐 되냐? 딱 보반대지.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2, f'x2잖아. 그럼 그것은 f'x1하고 딱 반대값이야.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적분하면 C2는 C1에 뭐가 됩니까? 반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쭉 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적분값이 이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C1, C2가 보호가 반대고 C3, C4가 보호가 반대고 쭉 합하면 그걸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요것이 짝수계가 짝수번째 위치까지 더했을 때 0 됩니다. 맞아요. 그럼 남는 것은 얘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C101이지. 근데 C101은 C1하고 같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C1이 구하는 답이 되고 그 C1이 얘죠. 따라서 이게 P 플러스 Q 루트 2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은 12가 맞아요. 됐습니까?
자, 감상을 좀 해보면 별거 없다. 이 역함수 관계를 절묘하게 이용하면 되거든. 처음에 주어진 요거 가지고 A, B 결정하고 뭐 그거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y는 t라는 세로선을 그렸을 때, 가로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위치가 이렇게 생기면 그걸 x1, x2, x3, x4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자. 그럴 때 이 cn이란 걸 이 식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때 분모를 다 봐야죠. 아, 분모 여기가 접선 기울기의 역수가 들어가네. 접선 기울기의 역수는 뭐다? 역함수의 접선 기울기야. 따라서 얘는 역함수 요 t 위치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얘를 요렇게 놓을 수 있어. 단 이때 fx하고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럼 그렇게 두고 이걸 계산하는데 요때 요거를 원래는 여러분들이 부분적분을 해야 되지만 구조를 가만히 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t가 fx1이고 그 다음에 g't dt는 뭐가 된다? g't dt는 dx1이 된다. 따라서 얘는 fx1 dx1이 되고 걔를 해당되는 적분 구간에서 적분한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답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해당되는 위치에서 원함수의 접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내가 설명했던 요 확대해서 설명했던 모양.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까? 다음에 한번 또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일단 다음 문제. 그 다음에 정인아 이건 풀었나? 응. 뭐 어디서 막혔는고? 이거는 그나마 제일 쉬운 별이 3개짜리라 돼 있는데 이 3개짜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난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는 수 쉬운 거야. 그나마 여기 킬러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그나마 쉬운 거야. 28번이잖아. 자 해볼게요. 아마 막힌 데가 거기서 막혔을 것 같은데. 자 fx가 얘다. 그럴 때 a는 얼마나 오디? 여러분들 a 계산해봐. 바랍니다. 지금부터. a는 쉽게 나와. 요식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f'-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1 나오죠? 여기에 뭐가 나오니? 여기에 인테그럴, 여기 인테그럴 아니고 1 플러스 2의 코사인 x 승분에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버리면 분자모가 같아지는 상태가 돼서 a가 1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냐면 이 fx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래요. b가. 그럴 때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적분해 얘. 무슨 1 플러스 2의 코사인 x승 분의 2의 코사인 x승 요걸 적분하래. 근데 이거는 그냥은 적분 안 되거든. 뭐 치환해봐야 안 되는 거고 요때 눈치채야 돼. 이거를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거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이거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거 안 내나? 뭐 가끔씩 낼 건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f'-x 플러스 fx가 지금 a랬는데 그 a가 1이지. 요거를 그냥 양변을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한다. 여기 끝이야. 이게 구조상 이게 계산이 되게 돼 있어.
우리가 구하는 건 요겁니다. 요게 b거든. 요게 b인데 얘가 요렇게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를 다 각각 갖다 붙이면 요렇게 고쳐집니다. 요거는 파이죠. 계산하시면. 그럼 얘가 뭔지 계산해봐라. 그게 끝이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구했어? 얘가 뭐야? 계산하라는 거 아닌데?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 나와 안 나와? 얘 같냐 안 같냐? 이거 치환하면 파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 고쳤을 때 딱 얘가 돼버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dt. 맞아요. 고은씨 맞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가 ft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dt 되고 여기가 파이에서 0까지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를 요 아래 것도 이거 바꾸는데 써버리면 0에서 파이까지 얘가 ft dt가 돼.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b는 얼마야? 따라서 그렇지 2분의 파이지. 그렇지 집어넣으면 답이. 그런 뭐 계산을 볼 수 있느냐, 뭐 경험 한 번만 해주면 된다. 앞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여기에서 a 구해서 양변 적분하면 이놈 적분한 게 이놈 적분한 거랑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 단 어떤 주어진 특별한 구간에 대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2-x dx는 뭐하고 똑같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냥 fx dx하고 똑같아. 맞죠? 얘하고 얘는 어디에 대칭이야? fx와 f2-x는 어디에 대칭되는 함수입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데. x는 1의 대칭이죠. 그죠? 요 놈을 x는 1에 대칭시킨 그래프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1의 대칭인 상태로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폼이야, 그 폼. 얘는 2분의 파이에 대칭되는 서로 두 함수가 2분의 파이에 대칭되게 그려지는 놈이기 때문에 서로 요 두 개가 따라서 요거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얘하고 얘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요 두 함수는 1의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x는 a에 대칭시킨 함수는 뭐다? 그 공식 알고 있습니까? f에 뭐가 된다? 2a-x가 fx를 x에 대칭시킨 함수가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하나 물어보자, 너거. 점대칭 할 줄 아나? 점대칭.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y는 fx를 a, b에 대칭을 시키면 뭐가 돼? 점대칭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건 한 가지는 있잖아. 뭐 있어? 원점 대칭은 알잖아. 원점 대칭은 어떻게 바꿔야 돼? x, y 둘 다? 보호 바꿔야 되죠. 근데 대칭은 사실은 평행이동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니? 사실은 평행이동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될 건데, 하여튼 여기 a, b를 대칭시킨 것은 먼저 원점에 대칭을 시켜. 원점에 대칭을 시키면 함수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지. 그죠? 요 놈을 다시 x축하고 y축으로 2a만큼 2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게 a, b의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얘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2b 마이너스 f에 괄호 열고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요게 a, b에 대칭시킨 거다. 그래서 원점 대칭시킨 거를 2배만큼 그 a, b에 대해서 2배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내 말이 맞는 것 같나? 그럴싸합니까?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럴 때 걔에 대해서 이놈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이 선이 보일래. 다른 선으로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 참수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다고 하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겠네. 여기에 대해서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원래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니까 걔를 그러면 얘를 1,2에 대칭을 시킨다면 여기 1,2라는 점에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요 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점으로 가야 돼? 2,4점으로 옮겨져 가야 되지. 원점이. 맞죠? 요 점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은 1마를 얼만큼 평이동시킨 거하고 똑같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요 점대칭시킨 1,2에 y는 x제곱을 1,2에 점대칭시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원래는 2 마이너스 x제곱이야. 여기서는 2 마이너스 x제곱으로 써야 되고 거기다가 뒤에 플러스 4이 되는데 안에 있는 것은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도 관계없지. 그래서 원래는 또 4 마이너스 요거라고 써야 돼. 원래 이 공식대로 할 것 같으면.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굳이 그래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점에 대칭 이동시키는 것은 일단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 대칭되는 위치에 2배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점 대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본다 가끔씩. 수능에도 이거 점 대칭에 대해서 나왔었거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 151번. 이거는 옛날 문제치고는 이건 좀 어렵다. 그리고 요 뒤에 151번, 152번, 152번은 150번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고 153번 얘도 아니고 154번도 아니고 155번, 156번 여기 계속 쓰이는 같은 레파토리를 여기 적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게 요 문제가 몇 년도 문제냐면 2015년도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이 요게 자주 쓰이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 여기 요거는 언제 거냐면 2019년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2019년 거야. 똑같이 2019년 거네. 여기도 계속 나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요것만 일단 오늘은 요까지만 하자 하는데 요게 좀 많이 어렵다. 자, 내 말을 잘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될똥말똥합니다. 자, 일단 읽어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는 함수야. 감소합니다. 내려가는 거다. 감소하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연속의 함수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fx는 양수래. 감소하긴 하는데 항상 양수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양의 실수, 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세 점 0,0, t, ft, t 플러스 1, ft 플러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t분의 t 플러스 1이래.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분의 fx dx가 2랍니다. 요 조건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x분의 fx dx가 얼마가 되는지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설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양수다 이건 해석할 건 없고, 나에 보면 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가 얘다라고 돼 있지.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지? 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뭐예요? 응? 그건 뭐 신발끈 써야죠. 사선식 쓰셔야 됩니다. 사선식. 그래서 사선식 써서 관계식을 지금부터 구해봐. 사선식을 써서 단 처음에를 00 써야부터 써야겠죠. 00 t ft t 플러스 1 ft 플러스 1. 자, 신발끈 씁니다. 00. 자, 요거 계산해서 이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 말해주세요. 자, 불러주세요. 쓰다가 제 앞에 있으면 살이 내가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 직접 해서 불러봐. 제 앞에 있다. 음, 음. 절대값 f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1 ft죠. 여기에 결과가 뭐로 되어 있냐면 t분의 t 플러스 1로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요걸 넘기자. 넘기고 요건 없애버리고, 안에가 부호가 절대값 안인데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안에 부호가 요 상태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봐.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음수입니까? 감소 안 됐잖아. 그러면 t하고 t 플러스를 비교하면 t 플러스 1이 커. 근데 ft 플러스 1하고 ft를 비교하면 ft가 크죠.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큰 거 두 개를 곱한 게 뒤에 빠져 있으니까 이건 음수다.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베낄 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베게 됩니다. 자리를 바꿔서 베게 된다. 결과적으로 t 플러스 1 ft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t분의 2배의 t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다.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서 자리 바꾸고 이렇게 절대값을 베낀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은 넘겼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해야 될까? 이때 해야 될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문제 구조상. 어떤 짓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응? 모른다고? 아니야. 묶는 건 아니고 요게 나와야 돼. x분의 fx가 나와야 돼. 여기도 x분의 fx야. 그럼 여기 봐. x분의 fx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전체를 t 플러스 1로 나눈다. t 플러스 1로만 나누면 안 되고 양 전체 식을 t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이걸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뭐 되지? t 플러스 1 없어지고 t분의 ft 되죠.
그다음 얘는 t 플러스 t가 없어지고 t 플러스 1분의 ft 가 됩니다. ft 플러스 1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자 우변은 얘는 t로 나눠지고 얘는 약분되니까 t 제곱분의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그럼 변형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가 t분의 ft고 여기는 t 플러스 1분의 ft 플러스니까 이거는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인데 여기는 t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t 플러스 1 집어넣은 거고 여기도 계속 x분의 fx야. 여기도 x분의 fx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우리가 계속 표현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바꾼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t분의 ft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인 gt라는 함수로 두자.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루기가 편해져. 여기 같은 패턴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면 gt-gt 플러스 1이 결과적으로 t제곱분의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t가 얼마다? gt dt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뭐 이걸 gx dx로 써도 됩니다. gx dx인데 그냥 표현상 그냥 gt dt라 써도 아무 무방하거든. 그러면 요 관계가 성립을 할 때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요 두 관계가 성립을 할 때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gt gx dx gt dt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전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 조건을 우리가 분석을 쭉 하면 그냥 요거예요. 요거 gt-gt 플러스 1이 t제곱분의 2이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t dt가 2인 그런 함수 gt에 대해서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gt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요 표현 봤죠? gt-gt 플러스 1 요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럴 때 요게 이렇게 될 때 얘를 구하라 이런 문제 표현인데 그게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 봐. gt 플러스 1 마이너스 gt가 요게 넘어가면 똑같이 나오지. 그럴 때 여기서는 fx하고 gx는 여기서 좀 다른 관계인데 똑같은 표현을 적어놓고 fx 쪽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돼 있어. 근데 요거는 좀 많이 복잡한데 하여튼 비슷한 맥락의 문제야. gt 플러스 1 마이너스 gt라고 주어져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gx 플러스 1 마이너스 gx 또 여기 보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t ft 플러스 1 마이너스 f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 근데 뭐 평가 문제고 이래서 6월 문제고 이랬네. 자,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맥락의 유형으로 패턴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런 놈. 자, 문제가 이제 싹 바뀌었습니다. gt-gt 플러스 1이 t제곱분의 2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t dt가 2다. 이 관계가 성립할 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이걸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문제 다루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요 뼈를 뺀 거나 아니면 자리 바꿔서 뺀 거나 그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부터 내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GT를 적분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적분을 하는 식을 생각하자. 부정적분을 먼저 생각하자. 인테그랄 GT DT를 라지 t, 라지 gt 플러스 c라고 생각합시다. 뭐 여기 t가 불편하면 x로 해도 된다. 똑같다. 어차피 x로나 t라나. 인테그랄 gx dx를 라지 gx 플러스 c라고 하자. 그럼 요거로 하면 요 놈을 양변을 적분할 거거든. 그지? 요 식의 인테그랄을 딱 이렇게 걸 거야. 인테그랄 gt 마이너스 gt 플러스 1 dt는 인테그랄 t제곱분의 2 dt가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부정적분을 딱 걸어야 돼. 근데 부정적분 걸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부정적분은 그냥 부정적분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 정적분이거든. 요거.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고칠 줄 알아야 돼. 그게 요 표현의 핵심이야. 요런 표현이라는 게
그게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고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다. 그걸 교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교묘하게 만들어 놨다. 여기서 얘가 인테그랄 gt-gt 플러스는 얘 적분하면 이거랬지.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뭐야? 라지 g t 플러스 1이죠. 근데 둘 다 적분상수 c는 같이 나오지. 얘를 적분하면 라지 gt 마이너스 라지 gt 플러스 1이잖아. 맞나 이거? 어차피 cc 나오는 건 어차피 같은 적분상수니까 같은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같은 적분상수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없어지거든. 적분상수가. 내 말 이해됩니까? 고은씨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다시 봐. 그냥 간단한 거야. GT에서 그냥 부정적분을 이렇게 양쪽에 걸었다고 했을 때 걔는 결과적으로 요거를 적분하면 라지 GT가 된다고 얘를 적분하면 라지 GT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나오는 거는 둘 다 같은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안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GT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랑 같노? 응? 야, 부정적분이 얘인데 이게 나오고 있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하면 스몰 gt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하면 얘가 나오냐니까? 그렇지. t 플러스 1에서 t까지 적분하면 이게 나와. 그게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이야. 그냥 양변에 부정적분을 걸지 않고 요런 형태일 때는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가 이게 같은 함수라서 같은 함수를 빼낸 거라서 그래요. 1차에 나도록.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앞뒤로 자리를 먼저 바꾸자. 이렇게 쓰면 이게 또 t 플러스 1에서 t까지 적분하니까 어차피 또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뒤로 자리를 바꿉시다. 바꾸고 했쓰는 게 좋았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적분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요 식에서 바꿀게요. 요 놈을 gt 플러스 1 마이너스 gt는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적분한 것은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gt를 적분한 것이 뭐하고 똑같다? 인테그랄 t에서 t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를 적분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얘 계산은 뭐지? 인테그랄 아니고 얘는 그대로 둬야 된다. 얘는 자 얘는 t에서 t 플러스 1까지 gt라는 것은 자 요 놈은 요걸 적분한 것만 계산해 봅시다. 얘 적분한 뭐예요? 잠깐만. 내가 설명 잘못했네. 아씨 미안하다잉. 다시 할게. 설명이 잘못됐다 금방.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는 게 잘못됐고 부정적분을 요 밑에다 그냥 바로 써야겠다. 부정적분을 걸어놓고 적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정적분을 걸어. 이 정적분을 걸면 안 되네. 그게 표현이 잘못됐어요. 요거 적분하는 거거든. 요렇게 된 건 분명하지, 그지? 이 식에다 그냥 인테그랄 양변에 걸었으니까. 근데 요 놈은 뭐냐면 인테그랄 금방 설명했지만 t에서 t 플러스 1까지 gt dt랑 같냐 안 같냐? 같잖아.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 얘를 적분하면 뭐 돼요? t분의 2 플러스 c 되지. 요거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쓴 거는 그게 표현상 잘못된 거다. 여기서 이렇게 고쳤어야 돼. 그냥 부정적분을 거는데 단 요 놈은 정적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아까 내가 했던 설명에 의해서. 이게 똑같은 함수에도 적분하니까 적분상수 C가 둘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정적분 형태로 이거를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문제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부정적분이니까 여기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 근데 적분상수 C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아까 1에서 2까지 GTDT가 2랬지. 여기 T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거고 요 놈은 1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양변에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시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TDT는 2 더하기 C 되죠. 근데 그게 2랬어. 따라서 C가 0이. 그래서 아까 그냥 한 것도 답은 맞아. 답은 맞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부정적분을 걸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t에서 t 플러스 1까지 gtdt는 뭐다? 얘는 t분의 2가 되죠. 맞습니까? 뭐가 됐냐? 자,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인테그랄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gtdt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야. 보이나? 보여 안 보여? 그렇지. 2분의 7에서 2분의 9까지 dtdt 더하기 2분의 9에서 2분의 11까지 gtdt. 풀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 훨씬 낫네. 그 콴다 풀이 보면 이상하게 막 모양을 바꿔내는데 요까지는 비슷하게 해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 여기 얼마야? 여기에 2분의 7 들어간 거죠. 2분의 7 들어가면 얼마 됩니까? 2분의 7분의 2. 7분의 4 되죠. 그거 더하기 여기는 2분의 9 들어간 거지. 그러면 9분의 4 됩니다. 맞아요? 그럼 두 개 통분하시면 63분의 얼마야? 52? 52 맞아? 16 곱하기 4다. 64 맞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127이 구하는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답만 난 봐봐라. 답만 나는 잠깐 확인 좀 해보자. 풀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서 또 이게 답이 다를 수도 있다. 답이 맞나? 몇 번이고? 151번. 맞네. 이게 훨씬 깔끔하네.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풀이를 보면, 다른 책의 문제 풀이나 뭐 보면, 이걸 또 뒤에 이상하게 바꿔놨어. 뒤에 이상하게 바꿔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요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푸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핵심 사항이고, 그럴 때 요 놈을 이까지만 구하고 나면 이 식을 요게 맞춰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훨씬 계산이 편하게 되지. 그거를 판다나 정식풀이 보면 라지 G를 트가 써가지고 막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해놨더라 하여튼 좀 이상하게 해놨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너 몇 시에 가야 된다고? 몇 시에 간대? 7시 반에 간다며. 맞냐? 밥 먹어야 되나? 참 맞다. 밥도 먹어야 된다. 맞아요, 정인씨. 여보세요? 대답을 안 해. 밥 먹어야 되지? 거기 또 밥 먹어야 되지? 오케이.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문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153, 152번, 153번, 154번 요거는 쉽다. 요거는 쉽고 155번 이거 거지고 이 쓰레기 같은 문제. 156번 쓰레기고 이 진짜 어렵다. 157번은 요거는 할만해. 요거는 할만하고 많이 했네 그래도. 161번까지가 킬러 문제거든. 그 다음에는 3, 4문제야. 그래서 몇 개 안 남았어. 힘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주에 보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보자.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